지금 보니까 총선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공천 갈등이 거의 극한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공천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탈당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컷오프 당하셨죠. 대표적으로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두 분 이제 컷오프 당하면서 이 갈등이 치솟고 있는데, 사실 이 중성동갑 지역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후보로 나온 이 지역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만류를 좀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문명 정당으로 가려면 좀 품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해찬 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왜 민주당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도 뭐 얘기를 했지만 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설득한 것으로 전원으로 나왔지만, 네. 어쨌든 8월달 전당대회 때 우리가 당권을 접수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 세력들은 이 건방지네. 이거 경쟁자 미리 싹을 제거해야 되겠네. 네.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감정적으로도 좀 기분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 뭐 말뚝 꽂아놨어? 거기가 뭐 당신 거야? 뭐 네. 옛날에 2번 뭐 국회의원 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 친문의 대표 주자가 꼭 그렇게 좋은 지역 가야 돼? 송파 갑으로 가라고. 송파가 지금 민주당한테 어렵잖아. 송파 갑에 가서 좀 이겨서 돌아와.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가? 안 가면 거기는 컷오프야. 이런 감정적인 접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쪽 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난 2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서 우리는 명문정당입니다. 이번에 화합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해요. 막 이랬는데, 네. 지금 친문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좀 뭐 부탁을 했을 거라고 언론 기사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부탁했잖아요. 아이, 줘야지 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당으로 확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목적과 의도가 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비주류를 인정함으로써 당내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분열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 것 자체가 총선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박가스님은 왜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계속 술 마셔도 된다고 그랬죠? 네, 술 드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완곡어법으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성철형 말이 맞아요. 지금 완곡하게. 술 먹고 네. 휴대폰 검색하다가 네. 질문하고 답변을 못 들었어. 그래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 뭐 뻔히 며칠간 계속 얘기된 거잖아요. 네. 자, 인간이 저는 욕망의 존재,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좀 뭐 선한 존재가 아니고 각자 욕망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당연히 욕망이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욕망은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제일 야당의 대표면 그게 잘 보이도록 어느 정도 명분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을 가져가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뭔가 사실이 있어서 그냥 임종석 전 실장, 네. 홍영표 의원, 뭐 다른 분들은 이분들은 컷오프 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대중정당의 더군다나 제1야당의 네. 그것도 과반수 의석의 정당 대표면 그게 매끄럽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종석 전 실장한테 뭐 전화해서 뭐 도움을 요청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시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렇죠. 너무나 거칠게 거칠죠. 했다. 기분 나빠. 잘라버려. 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듣기도 귀찮다. 네. 그냥 어차피 내가 여기서 좋게 말해봐야 임종석 실장이 그래 당의 큰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어. 또는 그래 너는 네 사욕이 아니고 사실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보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거기에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포괄적인 지지층도 있고 네. 중도층도 있고 쭉쭉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한 20, 30%, 20% 정도를 빼고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기에 충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 당에서는 이게 다시 바뀔 것 같진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짜 억울하다니까. 내가 진짜 정말 대선하고 지방선거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 거지. 내가 진짜 억울해요 진짜. 정말 좀 한번 봐줘요. 이랬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억울하다.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낸 것은 맞다. 그래요. 어쨌든 8월달 전당대회 때 네. 당권 도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네. 당의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이재명 당대표로부터는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어제 왕십리역에서 이렇게 세과시 같은 거 비슷한 거 했잖아요. 네네네. 다른 의원들이랑 같이 네. 선거 운동을 했죠. 그것도 패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저렇게 세과시를 해? 와가지고 좀 무릎 꿇고 빌고 읍소하고 뭐 좀 뭐 협조하겠다고 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네. 세과시를 해?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만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자리에 꼭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누구요? 고민정 전 최고예요. 아.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천 안 준 거는 네. 이거는 친문 세력을 이거는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당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나 그래서 최고위원 사퇴할게. 네. 이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자리에 와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힘을 실어줬어야지.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안 왔잖아요. 네. 아니 나는 공천 받았고 최고위원 사퇴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 아니 난 지역구에서 빨리 나는 선거운동 해야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임종석 비서실장이 친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 그렇게 그거야 보시는군요. 반증이에요. 네. 그 인정받으려면은 이해찬 전 대표도 좀 모시고 오고 네. 그래서 한 말씀 좀 하시라고 하고 장차관들도 쫙 배들 좀 깔아놓고 의원들도 더 많이 한 20, 30명 딱 모이게 했어야 했는데 네. 전해철 뭐 의원도 안 오고 여러 이인영 의원도 안 왔잖아요. 두 분인가 왔죠? 그러니까 세 분. 송갑석, 세 분. 유영찬 그리고 전에 누구죠? 홍영표 의원 이렇게 네네네. 왔죠. 세 명. 그러니까 이게 세과시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세과시 딱 했는데 에이 전력이 저거밖에 안 돼? 아예 무시해도 네. 되겠구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성급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이른바 친문 비명도 그렇고 전략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급하다는 게 어떤 성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당장 임종석 실장이 당장 네. 어제 왕십리역에 가서 그거 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장성철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세과시를 하려면 한 20, 30명. 네. 거기에 뭐 당직자도 들어가 있고 사람 없으면 알바 한 3만 원 주고 사서 같이 옆에 잠바 입고 있으라고 하고 네. 세과시를 했어야 돼요. 네. 그거 선거법 걸리나? 감옥 가요.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그건 상관이 없잖아. 선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돈 주면 안 돼. 그렇구나. 동원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여기 가요. 통영 굴 주고 옆에 서 있으라고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될 것 안 같은데요. 되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서.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세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찍 세과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말 분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겨요. 네. 그러면 계속 이거를 타진을 해야죠. 네. 내가 세과시를 전략적으로 땅 쓸 때 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내가 물러설 거면 여기서 어떤 정도의 장면을 가지고 물러설 거냐? 네. 근데 어제의 장면은 세과시도 아니고 물러서는 장면도 아니에요. 네. 어정쩡했어요. 어정쩡해. 네. 하려면 확실히 가든지 네. 아니면 깔끔하게 그래 내가 이번에 참을 텐데 선거 끝나고 봐. 그 왜냐면 민주당에 남을 거면 해당 행위로 비춰져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20, 30명이 모이면은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거기서 규탄을 하게 되면 해당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약간 감성적이다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안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탈당하느냐 마느냐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건 뭐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은 모르니까 열받으면 뭐 각자 알아서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탈당을 안 할 것 같고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왜요? 조언을 한다면 네. 처음에 나와서 참모라면 어떻게 할 거냐. 첫째, 탈당하지 마라. 그리고 오케이 일단 100의 정도는 하겠다. 돕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친문 비명 의원들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됩니다. 네. 이거 두르고 통영굴 먹으면서 네. 도와주면 되고요.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도와주면 되고. 그럼 탈당하면
본인이 구심점이 되거나 다른 구심점과 결합을 해서 네. 차기 세력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박연대를 얘기하는데 2008년에 친박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심점이에요. 미래 권력으로서의. 네. 당시 박근혜 의원이 자기를 따르던 친박 의원들이 공천 이른바 학살을 당하고 왔을 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했을 그렇죠. 때 네. 한 말이 살아서 돌아와라. 네. 내가 있다 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탈당파들이 살아서 돌아와라. 돌아도 없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야 돼. 홍영표 의원이 나갔다. 다시 같이 들어왔는데 아유, 이재명 대표가 왜 들어왔어? 가. 탈당 자유인데 입당은 자유가 아니야. 이때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입당 자유라고 한 줄 알았더니 진짜 그거 믿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미래 권력으로 다시 합쳐질 수도 없어요. 안에서 받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역적 기반이 없어요.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게 왜 편하냐면 지난 2016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38석을 얻었잖아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네. 38석을 호남 기반으로 얻었는데 그때 출마가 편해요. 네. 어차피 내가 안 되면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석 달 책임론에서 전만 벗어날 수 그렇죠. 있다. 석 달 전만 해도 민주당 옷 입고 있던 분이 국민의당으로 나와도 내가 안 돼도 얘가 되잖아.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되는 거 아니잖아. 네. 이게 되기 때문에 출마가 편해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는 너 때문에 떨어졌자가 그렇죠. 되기가 십상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적 기반이 친박에도 그래도 영남에서 다 됐거든요. 지역적 기반이 없으면 제3당 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오히려 너 왜 괜히 나와서 딴짓했어. 이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탈당을 고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성적 존재라기보다도 감성적 존재니까 네. 기분 나쁘면 탈당하는 거죠. 나 엿대는데 너도 엿대봐. 할 수 있어요. 참모라면 탈당을 맡겠지만 저는 맡겠습니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탈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하고 연락해봤는데 탈당 안 한대요. 실장이요? 출마 안 오늘 한대요.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안 하겠죠. 네. 그리고 나가봤자 뭘로 생존할 수 있을까? 뭘로 정치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나가는 게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에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어떤 기회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멍석을 깔아줬죠. 네. 친문의 수장이 되는 네. 구심점이 되는 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본인 얘기보다 남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네. 왜 나 공천 안 줘? 나 공천 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지도자가 되려면 내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 어떻게 박용진 의원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홍영표 의원 어떻게 이렇게 컷오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친문 세력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대변하면서 네. 거기에 구심점을 하면은 아마 어제 네. 20, 30명 충분히 모였을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본인 얘기만 했잖아요. 네. 나 공천 달라고. 왜 내가 출마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감이 아니다. 저 사람 그렇죠. 믿고 어떻게 하냐. 네. 그런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볼 그런 때. 부분도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에 좀 깨달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인데 저희가 네. 뭐 20년 전, 10몇 년 전과는 다른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비주류의 계파가 불분명해요. 네. 네. 비주류가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이나 이전에 이현우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등이 쓴소리를 했지만 이들이 뭉치냐 안 뭉쳐요. 그런 건 아니었죠. 네. 세력화는 세력화는 안 뭉쳐. 차라리 네. 그러면 뭔가 비주류가 돼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뭉쳐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밥도 먹고. 근데 이분들끼리도 조금밖에다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막 뭉쳐서 그런 건 없어요. 네. 세력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킨십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세력을 못 만듭니다. 네. 제가 사실 박용진 의원한테 예전에 대선 나왔을 때 한 게 당신은 대선에 대한 꿈이 있으면 이번은 어렵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세력을 만드는 수 있다는 걸 좀 박용진 하셔라. 의원도 사실은 당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시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네. 그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랑은 사실 나이가 같아서 근데 스킨십이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대선 주자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 되고 보스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라는 거를 좀 신경을 써달라. 네. 써달라는 건 좀 부정확한 표현이고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언을 했었죠. 했었는데. 근데 민주당 내 예전 친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친명 때도 마찬가지고 비주류들이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왜 못하냐? 일단
쉽게 말해서 주류에 언제든 낄 수 있을까? 아, 요 생각들을 하니라고 제가 볼 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실장도 총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큰 정치인이 될 자질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요. 차라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거기 편을 좀 들면서도 당을 위해서 좀 화합하고 통합하자.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도 품자. 이렇게 중재자 역할도 하고 네. 윤영찬 의원이 억울한 일을 막 당하려고 할 때 그때 좀 앞장서가지고 좀 방패막이도 대주고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은 지금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량은 훨씬 커져 있을 텐데 네. 그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 공천 달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막 이러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탈당할 때 네. 처음에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인터뷰에서 했었잖아요. 뭔가 뒤에 세력을 좀 만드셨나? 그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데? 라고 의문을 품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혼자 나갔더라고요. 네. 혼자 나가면 혼자 춥네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거나 네네. 또는 계속 추운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네. 비주류 물론 뭐 전 민주당 주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좀 부족하다. 역시 민주당에서는 장성철 소장을 영입해서 전략적 사고를 보완을 해야 된다. 결국 정치 다 안 이게 해요. 정치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다. 김무성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를 포함해서. 만든 분 아닙니까? 그때 아주 그냥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죠. 당대표가 안 될 수도 있는 분을 만들었으니까 역량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표정이. 2014년도 아주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10년 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반응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분명한 것은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좋아 빠르게 가 탈당해 속 시원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나가려면 나가라 제발 좀. 아이, 네. 방송인 다 됐어. 귀찮다 그냥 저 안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네. 그냥 나가 빨리 안 붙잡을 테니까 나가. 너희들은 검은 백조야 검은 백조. 당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가 빨리. 이런 생각과 판단. 검정색 이재명 당대표 백조. 이재명 당대표 말에 지금 동의하는 듯한 아닙니다. 의상을 왜 입고 그러세요? 민주당 편이시죠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 전 공덕포차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난 진로 편할래. 진로 좀. 땅콩이라도 갖다 줘요. 진짜 이거 뭐야? 에? 뭐라도 좀 갖다 주세요. 진짜 이게 배추잎에다가 지금 소주 깡소주. 김치만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 지금 뭐 돈 없는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교 때 이렇게 먹었어 우리는. 에? 오늘 특검법 아까 뭐죠? 171표. 네. 좀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쓰러워. 사실 뭐 민주당한테 한 명을 다 비우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욕먹을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막고 국민의힘이 더 욕먹을 건데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건 상수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근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의 지도자로서 수습하고 화합시키는 역할도 했어야 하는데 네. 그냥 결심한 것 같아요. 아이 그냥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 당을 만들겠어. 네. 그냥 비명이라고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도 그냥 다 쫓아버리겠어. 네.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 않고 민주당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게 안 좋다. 썩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떡잎이 제 새순이 돋는다. 네. 라고 한 것부터 앞에 이제 우리가 기차로 얘기하면 앞에 딱 편말을 붙였죠. 자, 부산행입니다. 궤도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그 궤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측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산행 가는 기차인데 임종석 실장이 간곡하게 재고를 요청한다. 네. 부산행 가는 기차에 두드리면서 혹시 대전 들르는구나. 뭐 광주 들렀다가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전부터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마이웨이로 가겠다라고 거는 거의 천명한 거여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치 지도자면 공정하게 명분이 있게끔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너무 거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거칠게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길로 가서 만약에 총선에서 졌다.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당권뿐만 아니라 대권까지도 사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는데 지키겠죠 자리를. 네. 대선 주자의 자리는 남하고 누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볼 때 이런 작업들의 배경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손들까 봐
네. 아예 이제 싹을 싹을 자르기 자른다. 위한 걸로 보이죠. 네. 제가 이제 명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공화당 지금 이제 경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남의 나라 얘기지만 그건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게 정치인들은 어떤 공동체의 선에 대한 지향이 본인은 안 그렇더라도 네. 겉으로 보게 보여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이 선을 딱 뭐 제가 훨씬 오래전부터 얘기한 건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네. 물론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얘기하긴 했죠. 근데 네. 이런 선의 지향이라는 것, 명분이라는 걸 속은 어떨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들이 뭐 다 아주 그런 건 선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최소한 선하게끔 보여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착하게 살자.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특히 밀집 사회에서는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옆에 폭력 거스르고 그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설령 개더라도 양의 탈 그럼 양두구육인데 어쨌든 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명분을 가져가야 된다. 네. 네, 그걸 못하고 있다. 네.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본인들은 개혁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갈이 공천. 네, 네. 그게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분란과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은 네. 다시 재평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조용하고 현역 위주의 경선을 통한 공천. 네. 여기는 그래도 물갈이하고 새로운 시끄럽지만. 사람들 네. 뭐 영입해가지고 공천 주려고 하는 모습.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 공천. 네. 뭐 이렇게 인식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3월 20일 이후에 네.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 네. 그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못된 건 뭐냐면 낙선자들,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도자가 뭐를 네, 결정할 때는요. 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 중성동 갑에서 임종석 실장을 따르는 민주당 쪽에 지지 세력이 있어요. 네. 전현희 의원 출마해요. 뭐 임종석 실장은 출마 안 하더라도 네. 임종석 실장한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현희 의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많이 도와주지 못하겠죠. 투표를 하겠냐고요. 네. 서른 의원 물갈이 대상 될 수도 있어요. 네. 나가요. 그렇더라도 설득을 해서 잡아야지. 총선 승리위해서 우리 서른 의원님 원로로서 역할 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잡는 게 맞지. 나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맹주였는데 출마하면은 10% 15%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민주당 성향 후보 둘, 국민의힘 한 명. 진다니까? 수도권에 이러한 지역들이 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선거 전략상 지금 좋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화나게는 만들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당대표랑 친문 지도부가 할 일이다. 네. 나갈 테면 나가라! 안 붙잡는다. 이거는요,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커져서 완전히 다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바로 상식이죠. 그게 네. 총선에서 진 당대표는 다음날 바로 저 당대표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냥 우리 비명들이 나가서 해코지하는 바람에 우리가 졌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아주 국민을 속이는 선거 캠페인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하지 않은 민생 토론회 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뭐 대략 850조의 뭐 공약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진 거다 우리가. 우린 더 똘똘 뭉쳐야 된다. 누구로? 나로. 그러면서 8월 달에 네. 다시 전당대회 나가서 당권을 다시 움켜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도 이게 그렇군요. 동의하는 게 네. 자꾸 장 소장한테 동의하면 안 되는구나.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네. 뭐냐면 이 감성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제가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제 개인적인 일화인데 네. 제가 주변에서 본 거예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그 좀 안 좋게 나갔어요. 뭐 전 회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 좋게 나갔더니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주 이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게 봐서 네. 내보냈습니다. 네. 막 만난 사람마다 이제 뒷담화를 까고 네네, 성토하고. 뭐 성토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내보내는 회사에서 제가 이거 아정당 통해가지고 핸드폰 바꿨잖아요. 두 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저도 바랍니다. 휴대폰? 네. 네. 오, 제가 한 9만 원 정도 내다가 15,000원으로. 진짜로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다 된다. 다 되고 네. 휴대폰을 바꿔요. 그럼 통신사를 바꿔요. 네. 그럼 얼마 줘요? 저희 남편이 지원금을 받아서 꼴까? 우와. 챙기고 일단 앵커가 바꾸라면 바꾸는 거예요. 뭐 말이 많어. 네.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같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니, 그럼 이제부터 먹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겉절이가 이렇게 맛있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지금 이 굴 겉절이, 생굴 겉절이, 너무 맛있어요. 겉절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니 여기 김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저를 싫어하시더라도 이 겉절이는 꼭 한번 맛보세요.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오. 자, 이번 시간엔 재료 선택부터 특제 양념까지 오랜 노하우로 만든 제품인데요. 청정 해역 통영에서 키운 싱싱한 굴로 만든 생굴 무침과 생굴 겉절이를 준비해봤습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제 개인적인 일화인데 네. 제가 주변에서 본 거예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그 좀 안 좋게 나갔어요. 뭐 전 회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 좋게 나갔더니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주 이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게 봐서 네. 내보냈습니다. 네. 막 만난 사람마다 이제 뒷담화를 까고 네네, 성토하고. 성토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내보내는 회사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요. 이분한테. 한 3만 원짜리 뭐 햄, 네. 스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꼬박꼬박 보내요. 근데 이분이 직장도 없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추석 설마다 3만 원짜리 뭐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거 한 2년 정도 보내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사람의 게 어떻게 감정이 변할 수 있는지. 네, 그게 별로 아니어도 네. 감정을 뭐 오라도 감정을 건들면 왼수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냉소적이고 비아냥으로 받아들이면 네.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좋아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강력한 반대층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는 다음번 대권 도전에도 좋지 않아요. 지금 이번 주 지난주 한 후반기부터 민주당 공천 잡음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가 녹화니까 좀 뒤에 나올 거니까 이거 먼저 라이브로 얘기하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층 분들 중에 네. 한 민주당 지지층이 예를 들어서 넓게 봐서 40%라고 하면 이 중에 한 20%는 대체 왜 그래? 이런 너무 이제 답답하고 네. 짜증이 왜 나고 그럴 이렇게까지 겁니다. 잡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바로 밑으로 딱 어디서 나오냐면 이른바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의 시청률과 동접자에서 나와요. 네. 보기가 싫어져요. 네. 제 전에서도 약간 진보적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일단 민주당이 제가 지금 거의 한 병을 마셨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삽질하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걸 하면 시청률이 올라요. 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일전 축구 같은 거예요. 이른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씩 그쪽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공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공천 잡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확실히 시청률이 많이 그쵸. 안 나오긴 해요. 이건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 흐름이다. 이게 그냥 여론조사예요. 네. 그냥 특별한 적이 없어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은 니네가 자꾸 그러니까 그러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는 당연히 반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건 그럼 이게 맞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야당 지도자일 뿐이에요. 네. 다음 대선 주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제1당인데 총선이 지난 뒤에 만일 네. 제1당 대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1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 650조를 일단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의 행정 수반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네. 여기가 잘못하는 게 훨씬 크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묻힌다. 근데 이게 정권 심판원이 오히려 묻혀버린다. 묻혀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다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떠들어야 된다. 우리가 젓가락으로 너 다 먹어서 떠들 게 없네?
어쨌든 일단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의전 서열은 이건 딴 방송에도 있구나. 2의 8승분의 1이다. 2의 8승분의 1. 네. 2의 8승배다. 2의 8승분. 네, 512배 차이가 난다. 네, 네. 둘이 뭐 이재명 대 윤석열 하지만 비슷하게는 같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훨씬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정권과 대통령의 잘못한 점을 우리는 더 따갑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론 그게 아니라 총선할 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공천 파동 이런 걸로 마음 상한 분들이 그래도 이런 건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네. 그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나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탈당할지 여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퇴했고 이재정 공관위원도 사퇴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보면은 뭐 철훈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하면서 이재명에게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을까만 생각한다. 뭐 남의 가죽을 벗겨 피칠갑을 한다.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분당 사태를 맞이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거 맞다고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아니에요. 개별적인 반발이지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집단적으로 움직이려면 2008년도에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의 예를 봐야 돼요. 네. 2008년도에는 박근혜가 있었고 영남이 움직였고 2016년에는 안철수가 있었고 호남이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은 대선 후보급 지도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호남이 지금 꿈쩍도 안 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분당 사태는 맞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네. 고민정 전 최고나 이재정 전 공관위원은 되게 비겁해요. 왜요? 아, 공천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 행동을 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네. 이제 내가 그냥 계속 공관위원 하면서 아니면 최고위원 하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상처를 주느니 난 그냥 사퇴하고 머리 아프니까 난 공천 받았으니 네. 지역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나는 지역 선거나 선거운동을 치러야 하겠다. 되겠다. 네.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비겁한 모습이 아니냐. 네. 오히려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정도는 네. 민주당정이에요. 네. 뭐 공천 받고 얘기하지. 네. 네, 그 정도는 뭐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교인이 아니라고. 네. 다 자기 욕망과 이게 있는데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적정한 상식의 수준 그 범위 안에 있느냐. 네. 저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그 뭐 이재정 공관위원이 사퇴를 얘기하고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에서 사퇴했다. 네. 요거 공천 받은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그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심리적인 분당 사태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긴 한데 네. 근데 분당이라는 것도 이제 물리적인 크기가 있잖아요. 네. 9대 1이냐, 5대 5냐, 6대 4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9대 1 정도라고 보고 네. 그런데 이쪽에서 나눠진 한쪽에서 구심력이 있어야 이쪽에 모이거든요. 네. 문덩이처럼 커지는데 그게 아직 부족해서 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거는 그 정도 선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사실은 지도부가 주류가 그냥 뭉개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당 관련해서는. 벌써 끝났어요? 아니, 민주당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가 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해결 이대로 안 그냥 한다? 쭉 가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마지막 반전카드라고 생각하는 당대표직 사퇴도 네. 안 하지 않을까. 그냥 뭐 나 총선 대승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당대표 유지하고 총선 지휘하겠다. 그런 생각할 것 총선 같아요. 불출마? 아니요. 아, 그것도 안 한다. 아니, 절대로 안 하죠. 그는 배지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네. 3이라는 숫자를 써서 뭡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로 보내고 싶어요. 오. 네. 3. 예.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뭔가 헷갈리는 숫자 하나 써놓으면 고민을 하고 뭔가를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대체 뭐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출애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냥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이재명 대표는 귀틀막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귀를 좀 열어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